우리나라의 의무 교육기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비와 교과서비 같은 것들을 직접 내고 다니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지난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등학생들 한동안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년의 한시적 운영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을 주도로 무상교육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잠시 뒤에 체포영장과 관련된 관련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전달이 되면은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미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도 부담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처음 시행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건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합니다. 지난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1조 9,872억 원이었는데 예. 이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씩 부담했고 지자체는 99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면제해 주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국가재정 원칙상 국비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경우 특례로 일몰기한을 정해두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했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최 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쓴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곧 마무리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이미 일몰이 된 상태입니다. 교부금법 자체가 일몰이 된 법안인데 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네. 뭡니까? 일단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중앙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전부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예. 민주당은 유고통합이라든지 늘본 합교와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 사업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당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3년 더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지난해 연말 일몰이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3년 더 연장을 하자.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면서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예.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 부담이 커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팔랑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양쪽 다 논리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구 감소 추세 이것도 역시 근거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건 교육 분야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최근 0.7명대로 떨어지면서 학령 인구수도 줄고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의 학령 인구는 2015년 616만 명에서 올해 이제 511만 명으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거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학교 운영과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비용도 같이 줄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일부 교육청은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남은 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부 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태블릿 PC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학생들에게 지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아예 현금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부 네.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근데 전국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오늘도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상황이 거부권 결정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네,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걸 보니 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정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더구나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최대인은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러면서 신중한 입장인데 이 개정안이 추경까지 필요했다는 걸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이 돼야겠지만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입장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제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면서 이를 온전히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연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이제 1,850억 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면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예.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 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 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 성장에 따른 재원 같은 것들을 교육에 재투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국회로 이제 다시 공이 돌아가게 됐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이 거부권하고 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무상교육의 재원 전부 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재의결 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대로 국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분은 각 교육청의 예비비나 사업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은 이미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법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재정이 고교 무상 교육에 상당수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겠죠.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긴 지방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얼마인지 그리고 각 부처가 분담하기로 했던 비용 얼마인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1조 9,9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몫은 9,462억 원, 지자체 몫은 996억 원을 책장에 놨는데요. 예. 만약 법안이 국회 대표결을 거쳐 부결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들은 1조 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조 원 넘게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올해 교부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72조 3천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늘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남는 예산을 적립해 기금 형태로 보유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수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합치면 고교 무상교육의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교육청의 비상금 개념이라는 기금 적립액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등과 같은 기금 적립액이 한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여유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기금인데 재정적 불확실성이나 위기 상황에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 개선이나 안전 점검, 유지 보수 등과 같은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고요. 교육청들은 이제 적립된 기금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거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미 배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좀 다른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적립된 기금 중에서 당장 전환이 가능한 게 얼마인지는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재원들 원래 목적과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급하다고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는 돈인지 이 기금들이 고갈되거나 이랬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기금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해당 용도 외에 사용할 때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이제 만약에 이걸 또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다면 이게 이제 기존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네. 근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교육 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 재정 수지가 3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어요. 그만큼 전국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교육청은 기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면 기본적인 교육 환경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교육청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에 교육청이 다른 재원을 끌어서 가져와서 고교 무상교육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회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중지를 사실 모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를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당이 주장하는 국고 지원 감축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기존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식의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강조하는 재정 건정성과 교육은 모두 미래 세대에게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 주도로 법안을 재표결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당 주도로 법안을 재표결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최대인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적어 보이고요. 국회가 합의 실패하거나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이제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고요. 어떤 협상의 예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극한대치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도 하고 논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